Thank you, Peter, and good morning, everyone. Esther, thank you very much for the opportunity to speak here today. At past Jackson Hole conferences, I have discussed broad topics.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연준 FOMC 기준금리 75bp 내릴까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전문을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매파적 입장,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은 가계와 기업에 고통을 줄 것이지만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8월 26일 잭슨홀 미팅에 관해서 짧은 연설을 했고요. 이 연설에 관한 전문을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잭슨홀 컨퍼런스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 구조와 높은 불확실성 하에서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과제 등 광범위한 주제를 논의했습니다. 오늘 저의 발언은 더 짧아질 것이고 초점은 더 좁아질 것이며 메시지는 더 직접적일 것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인플레이션을 우리의 2% 목표로 다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물가 안정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책임이며 우리 경제의 기반 역할을 합니다. 물가 안정이 없으면 경제는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물가 안정 없이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노동시장의 여건의 지속적인 기간을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의 부담은 그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무거운 영향을 줍니다. 가격 안정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수요와 공급을 더 나은 균형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우리의 도구를 강력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것은 추세적인 흐름보다 낮은 성장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게다가 노동시장 상황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리 인상, 성장 둔화, 노동시장 여건 완화 등이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겠지만 가계와 기업에도 어느 정도 고통을 줄 것입니다. 이것들은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불행한 비용들입니다. 그러나 가격 안정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훨씬 더 큰 고통을 의미할 것입니다. 미국 경제는 팬데믹 불황에 따른 경제 재개를 반영한 2021년의 역사적으로 높은 성장률보다 분명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 자료가 엇갈린 반면 우리 경제는 계속해서 강한 근본적인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특히 강하지만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가용 노동자의 공급을 크게 초과하는 등 분명히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2%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높은 인플레이션은 경제 전반에 걸쳐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7월의 낮은 인플레이션 수치는 환영할 만하지만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고 확신하기 전에 한 달간의 개선은 위원회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에 충분히 제한적인 수준으로 정책 기조를 의도적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7월 회의에서 FOMC는 연방기금 금리, 기준금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기준금리의 목표 범위를 2.25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연방기금 금리가 어디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경제 전망 요약 범위에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를 훨씬 웃돌고 노동시장이 극도로 빡빡한 현 상황에서 장기 중립 추정은 멈추거나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조정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많은 회의에서 7월의 목표 범위는 두 번째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이었고 다음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미팅에서 또다시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간 휴식기를 반쯤 지나고 있습니다. 9월 회의에서 앞으로 들어올 데이터와 전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통화정책 스탠스가 더욱 강화되면서 상승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안정을 회복하려면 당분간 제한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 기록은 조급하게 정책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6월 SEP 위원회 참가자들의 가장 최근의 개별 예측은 2023년 말까지 연방기금의 중앙값, 이 기준금리를 이야기하죠. 이 기준금리가 4%를 약간 밑돌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가자들은 9월 회의에서 전망을 다시 조정할 것입니다. 우리의 통화정책 심의와 결정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높고 불안정한 인플레이션과 지난 25년간의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우리가 인플레이션 역학에 대해 배운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롬 파월 의장과 연준이 어떻게 기준금리를 조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앙은행 위원들과 다른 사람들이 한때 이 두 가지 측면에 있어 설득력이 있어야 했던 것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부분이 can and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해서 인플레이션을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라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은 당연하지만 예전에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조정할 수 있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아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벤 버냉키 전 의장이 보여주듯이 엄청난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이 두 가지 측면은 널리 의심을 받았습니다. 가격 안정을 제공하는 우리의 책임은 무조건적입니다.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세계적인 현상이며 전 세계의 많은 경제가 여기에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높거나 높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강한 수요와 제한된 공급의 산물이며 연준의 도구는 주로 총수요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중 어느 것도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할당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책임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공급에 더 잘 맞추기 위해 수요를 조절하는 데는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즉 연준은 공급 사이드와 수요 사이드 중에서 공급 사이드에는 관여할 수는 없지만 수요 사이드에는 관여해서 수요를 조절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중의 기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경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믿는 대로 장기 금리가 움직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많은 조치들에 의해 장기 인플레이션 예측은 잘 유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가계, 기업, 그리고 금리를 전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와 시장의 수치들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우리의 목표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일하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대중의 인플레이션이 지남에 따라 낮고 안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큰 충격이 없다면 그것은 그럴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높고 불안정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함에 따라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확고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증가할수록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고 임금과 가격 결정 부분에서 확고해졌습니다. 폴 볼커 전 의장이 1979년 엄청난 인플레이션의 정점에서 인플레이션은 그 자체로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경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깨뜨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폴 볼커의 사례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임금과 가격 결정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을 것이라는 기대를 깨뜨릴 필요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준금리 인상을 강화해서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강하게 낮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매파적인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미래 경로에 대한 기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용한 통찰력은 합리적인 부주의의 개념에 기반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높을 때 가정과 기업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인플레이션을 경제적 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낮고 안정적일 때 그들은 다른 곳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더 자유롭습니다. 앨런 그린스펀 전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 가격 안정은 평균 가격 수준의 예상 변화가 비즈니스 및
가계 재무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작고 점진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이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는 너무 신경을 써서 경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므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져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은 현재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특정 위험을 강조합니다.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될수록 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확고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것으로 세 번째 교훈을 얻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그것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낮출 때까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죠. 역사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임금과 물가 설정에 더욱 고착됨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고용 비용이 지연됨에 따라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 15년간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여러 번의 실패 끝에야 1980년대 초 성공적인 볼커 디스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전 볼커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낮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가 쉽지가 않았고 굉장히 오랜 그 시행착오를 겪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막고 인플레이션을 작년 봄까지 표준이었던 낮고 안정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통화정책에 오랜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지금 결의를 가지고 행동함으로써 그 결과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도구를 사용할 때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요가 공급과 더 잘 일치하도록 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고정시키기 위해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끝났다고 확신할 때까지 그것을 계속할 것입니다. 오늘 9월 연준 FOMC 기준금리에 대한 그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잭슨홀 미팅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제롬 파월은 이 연설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많다는 아주 매파적인 그런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리면서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그 연준의 방향을 전달하는 그런 연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